경찰입니다. 내가 지금 일이나 뛰다가 겨우 택시라고 왔는데 어디서 택시를 했다고요? 모르지요. 홍사기동대 차량, 교통, 그리고 타격대까지 굉장히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긴박하게 움직여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허위신고를 이렇게 하기는 조금 허탈한 그런 감은 들지요. 지난달 7일 112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살인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여보세요? 살인사건이 있단 말만 남기고 끊긴 전화. 사실이면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전화 끊었으니까 더 이상 위치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대 일단 부근에 위치 부근에 지방청에서 위치 확인 안 되면 LBS 조회라는 걸 합니다. 그 위치 부근에는 출동시키고. 서울블로그 부산은 앞에 1부차입니다. 즉시 서금지구대를 비롯한 경찰 인력 20여 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아침 먹고 모여간다고 가는데 경찰들이 막 모여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모여가 있어가니 경찰들이 많이 모여갖고 있었디다. 뭐 때문에 경찰들이 모여있다고 들으셨어요? 웅성웅성히 싸는 거니 살인사건 났다 하나 뭐라 하나 그래서 왔는데 하는 것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상한 낌새는 없었다는데요. 조사 결과 50대 여성인 이모 씨가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남자를 상대로 내가 신고 안 했다. 옆에 자고 있는 이 여자가 신고를 했다. 여자분 그러니까 내가 했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일주일 후 이모 여인은 다시 112에 전화를 겁니다. 경찰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예예. 내가 지금 일이나 뛰다가 겨우 택시라고 왔는데 뭐라고요? 택시라고 나왔걸랑요. 어디서 택시를 했다고요? 모르지요. 누구한테 끌려갔는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랬는데요? 그때 끌려가가지고 감금됐다가 택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또다시 거짓. 벌금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벌인 행동이었습니다. 장난쳐도 어느 정도지. 그렇게 치면 경찰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여러 사람이 오자면은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모든 게 손해고 또 그 경찰들도 또 허위 전화 때문에 또 그렇게 또 고생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 힘을 다해 출동했던 경찰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놓여주는데 조금 허탕 친다는 그런 생각이 제일 크죠. 좀 공허하다 해야 되나? 경찰도 사람인지라 화도 난다는데요. 허위 신고로 이렇게 출동하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좀 가면은 좀 허망한 것도 있고 좀 경찰만 좀 억울한 면도 좀 있지. 신고 접수 경찰의 경우 자신이 받은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출동 경찰관에겐 미안한 생각마저 든다고 하는데요. 처음 왔을 때는 진짜 한 1년 만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업무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 전화번호가 전화해본 적이 있어요. 전화하면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나니까요. 이런 분들한테 욕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밖에 그냥 담배 피우고 와서 또 전화 받고.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1인당 대략 25만 원의 비용이 나왔는데요. 일선 경찰서 서장급은 50만 원,
과장, 계장급은 각각 40만 원과 35만 원, 의경은 10만 원입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금액이 큰 건 사건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크기 때문입니다. 허위 신고의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최로부터 자기 형님과 아버지를 살해했다. 나를 잡아가라. 기자를 대동하고 출동하라. 이런 신고를 접하고 살인사건을 일어났다고 하니 코드완을 발령하였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관할 내 삼거리는 금정구 최고의 번화가였던지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좀 우왕좌왕한 그런 상황이나요? 예, 무슨 쫓긴다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그런 신고로 인해서 순찰차가 7대가 현장에 도착하니까 자기가 얼굴이 하얗게 경색될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알고 본즉 신고를 냈던 최모 씨는 많을 땐 하루 50번에서 60번 허위 신고를 하는 상습범이었습니다. 호의성한데 장난하는 사람들 이제 아시는 건 사실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있을 건데 이제 어쨌든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 제일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출동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만에 하나 오원수 사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0.001%지만 그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명백하게 허위 신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출동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장난이죠 하면 장난이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출동을 다 시켜야 됩니다. 서금 지구대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는 하루 6건에서 7건, 상습자일 경우 하루 6, 70건이 연달아 접수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분은 그 관내 불법 오락실과 주점을 상대로 주점 당구장을 노래방을 상대로 하루 저녁에 59회 한 허위신고의 명분을 허위신고 종별을 나열해 놓은 곳입니다. 하루 저녁에 거의 60건을 한 거예요? 예. 답답한 마음에 허위 신고처를 따로 만들어 관리할 정도.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업무에 시달리는 대원들이 허위 신고에 치여 사기마저 떨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오건춘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 이후로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초동 조치를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아무리 아닌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더라도 가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접수된 허위 신고 건수는 9,887건. 월 평균 800건이 넘는 거짓 신고가 걸려오고 있는 건데요. 신고 내용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부산 해운대인데요. 부산 해운대. 그 아이를 제가 해명을 지었거든요. 예? 해명을 내가 칼로 지었고. 해운대 어딥니까, 신고자분? 내가 이름을 더 지을 거고요. 예? 여보세요? 신고자분 이름은 더 지을 거고, 또 한 아이 살 거예요. 그 아이를 또 쓰면 될 거예요. 신고자분, 거기 어딥니까, 위치가? 나는 몰라요. 나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예? 서울에서 왔는데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셔야죠. 나 몰라요. 의심하면 처벌 받습니다. 여보세요? 처벌 받던 말 동안에 나를 자살할 거고, 화장실에 한 명 칼에 찔레가 죽고, 한도 오락실에 한 명 찔레가 죽고, 지금 내 신고합니다. 빨리 출발해 주셔서. 화장실에 칼 다 맞았습니다. 칼. 아, 칼을 맞아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숨 그라붙어요. 예? 뭐 잘라붙다니까네. 칼로요? 뭐 칼인지 뭐지 내가 압니다. 막 벌써 그냥 신고하고만. 됐습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지 말고 빨리 출발하소. 그러나 확인 결과 두 신고 모두 거짓. 전문가들은 표면상으로 허위 신고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 더 지능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상업용의 뭐 전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는 그런 전화를 이용해서 허위 신고를 하고 또 현장을 벗어나는 이런 식의 지능적인 그런 허위 신고를 합니다. 지난달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 지역에 사는 40대 공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를 찾아봐라. 라는 신고였습니다. 목소리나 이런 걸로 봐서는 어떤 특별히 허위 신고라는 걸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신고가 있기 한 달 전 군산 여대생 피습 사건이 일어났던 터라 경찰은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장 수사과 강력팀이 동원되고 타지방경찰청과 공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출동하셨을 당시에는 좀 신고자의 상태가 좀 어떠했나요? 술에 취해서 핸드폰을